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장학팀 홍민기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천천히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학생분들은 인터넷에서 장학금 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시다가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핸드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네이버 창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여기서부터 회원가입,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그리고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을 들어가셔야 돼요. 학재단. 엔터를 치시고요. 지금 네이버 창에 요 마우스 있는 쪽을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한국장학재단을 들어가시고요. 이제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키워놨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키워놨어요.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신편입생 분들께 저희가 장학금 신청하는 걸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2차 신청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2차 신청서 작성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여기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이 뜰 거예요. 여기서 실행을 눌러주시고 다음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떠 있고요. 닫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또 실행하라는 게 떠요. 여기서도 실행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다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분이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하셔서 학생분이 이제 수동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허용하시겠습니까에 예라는 부분이 떴거든요. 요걸 예를 누르겠습니다.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떴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팝업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생분들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 그리고 계좌를 입력하려면은 팝업 창이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옵션을 한번 클릭을 마우스로 좌측으로 해주시고 항상 허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2차 신청서 작성 바로 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들어오신 거고요.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이 여러 개를 깔려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분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그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서비스 이용자 등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서비스 이용자 등록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신입학이라든지 편입학 입학하신 분들은 국가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처음 신청해 보신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 등록이라고 써져 있는 이 네모칸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이게 바로 회원가입인데요. 보시면 국내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께서는 국내인 요 페이지에서 바로 가기를 눌러 주시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학자금 대출 장학금 기부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민번호 실명 인증고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위해서 이제 약관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학생분께서 읽어보시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고요. 밑에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용에 동의.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동의 같은 경우도 학생분들이 읽어보시고 꼭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동의를 완료를 하시면요.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여기 칸이 있어요. 이 칸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실명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은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을 말씀하시는 한국인을 이제 표현을 하는 용어고요. 제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내리셔서 다음 칸을 눌러주세요. 이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주민번호가 아까 적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학생분이 적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84년 4월 5일이기 때문에 입력 예시대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학생분들께서 만약에 대출을 하시거나 뭐 생활비 대출을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IVR 셀프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려는 학생분들께서는 미사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학생분이 뭐 자주 쓰시는 아이디를 쓰셔도 되고요. 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아이디를 쓰겠다 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아이디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건 중복 확인을 먼저 체크를 하셔서요. 팝업 창을 띄우고 원하시는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아이디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왔고요. 사용이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10자에서 15자 이하의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도요. 위에서 작성하신 비밀번호를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학생분이 원하시는 이메일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 수신 동의를 저는 진행하였고요. 휴대폰 번호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SMS 문자 수신 동의도 저는 체크를 하였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학생분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장학팀 전화번호를 쓰겠습니다. 실거주지 주소 같은 경우도 학생분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우편번호 찾기라는 이 칸을 클릭을 하시고요. 팝업 창이 뜨면 여기서 학생분이 원하시는 주소를 체크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에 있고요. 서구에 있고 관저동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하면은 주소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주소를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상세 주소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학관 2층 행정실이라고 저는 적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도로명 주소라든지 집원 주소 중에서 원하시는 걸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항목을 입력하는 칸인데요. 여기서는 신편입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왼쪽에 있는 대학 신입생, 편입생 이 칸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학교는 위와 동일하게 검색을 먼저 눌러주세요. 대학교명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건양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 가지 대학교가 나옵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원, 건양대학교 학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양사이버대학교 학부라는 게 나오는데요. 학생분들 중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학교는 건양사이버대학교니까 밑에 있는 건양사이버대학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학부와 전공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검색을 먼저 누르시고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있는 노인복지학과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노인복지학과가 나왔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분 학번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본인이 학번을 모르신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셔도 돼요. 수험번호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학번을 알고 계시면 S로 시작하는 학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 학번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1학년 신입학이시면 1학년을 눌러주시고
2학년 편입학이시면 2학년, 3학년 편입학이면 3학년을 눌러주세요. 이제 학적 구분인데요. 여기서 학부 신입인지 2학년, 3학년 편입인지를 골라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1학년 신입학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학부 신입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학년, 3학년 편입생들은 여기 보이시는 학부 편입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학 연월일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2017년도 3월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2월에 입학을 하셨다고 해도 국가장학금에서는 3월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 예정 연월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직장 주소 같은 경우도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우편번호 찾기를 누르시고요.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상세 주소를 적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 중에서 원하시는 걸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면 학생분들이 이제 필수 항목을 다 적으신 거고요. 다음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회원가입을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반 로그인이 있고 인증서 로그인이 있어요. 장학재단에서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는 이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학생분 같은 경우 내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누르시면 이쪽에 본인 이름이 나와 있고 공인인증서가 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USB에 공인인증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USB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예,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공인인증서가 체크가 된 거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로그인이 완료가 되신 거고요. 이제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라는 그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학생분이 고르셔야 될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국가장학금 1, 2 유형 및 다자녀 셋째 아이 이상 이 장학금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버튼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이 시작이 됐고요.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주민번호, 신청 일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수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편입생분들은 그동안에 수혜를 받거나 신청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그 재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돼요. 내 재산을 파악해도 된다는 내용에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 동의합니다를 눌러주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천천히 학생분들께서는 읽어주시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함. 학생분들께서는 다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고 동의함, 동의함, 동의함. 마지막에도 동의함을 눌러주시고요. 맨 밑에 있는 동의합니다라는 이 칸을 또 눌러주시면 돼요. 네, 동의가 완료됐고요. 밑에 있는 또 내용 확인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팝업 창이 또 떴고요. 마우스로 내리면 바로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같은 경우는 학생분 본인이랑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는 그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서류를 잘못 위변조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항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상기주의 사항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를 체크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공인인증서 동의가 있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저는 USB에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USB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학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학교 구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칸을 클릭을 하셔서요. 대학원이 아닌 학부를 클릭을 해주세요. 학적 구분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요. 신입학이시면 신입으로 체크를 하시고 편입학이시면 편입학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신입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소속 대학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리 글씨를 쓰셔도 글씨가 안 써질 거예요.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팝업 창이 뜨면 건양이라고 글씨를 쓰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학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건양대학교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사이버대학교 본교 학부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겠고요. 그 다음 학과 및 전공을 넣는 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찾기를 누르시고요. 본인이 다니시려고 설정하신 학과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노인복지학과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학과를 썼고요. 그 다음 학번 아니면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S로 시작되는 학번을 쓰시든지 17로 시작되시는 수험번호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입학이시면 1학년, 편입학이시면 3학년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졸업 예정 연월도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작성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확인 칸이 있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요. 휴대전화 인증인데요. 아까 회원가입 하실 때 쓰셨던 핸드폰 번호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 인증 칸을 눌러주시고요. 팝업 창이 떴고 인증번호 받기를 눌러주세요.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을 거예요. 닫기를 눌러주시고 휴대전화를 보셔서 문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5자리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었다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병역 사항 같은 경우는 저는 군 필이기 때문에 필 또는 해당 없음을 눌렀고요. 여성분이시거나 아니면 그 학생분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결혼 여부는 저는 미혼으로 체크를 하겠고요. 미혼인 경우에 부모님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아버지 정보와 어머니 정보, 그리고 본인이 만약 기혼이면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일 경우에는 자녀를 적는 칸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장애인 확인이라든지 뭐 재외국민 입학 전형 여부 선택 칸이 있습니다. 사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가족정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하고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요, 아래 항목 중 해당 없음, 생존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름은 배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주민번호 또한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다 적어 주시고요. 실명 확인을 눌러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배우자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된 거지만 학생분 실제 본인의 배우자를 입력을 하시면 실명 확인이 완료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입력해 주시고요. 집전화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생분이 만약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 그 장학팀 전화번호를 적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골라 주셔도 되고요.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 자녀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으로 돼 있으시면 장애인의 예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시면 아니오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선택인데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아니시면 해당 없음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입학 전형 여부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본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게 아니시면은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상에 재외국민으로 올라와 있는 학생분들은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지금 미혼일 경우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부모님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 정보에서 아버지 정보와 어머니 정보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아래 항목 중 해당 없음 생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하셨거나 실종되셨거나 나머지 분 체크가 되실 거면 나머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생존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고르셔서 저는 생존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을 하시고 실명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형제가 3명 이상 있으시면 3명 이상 체크를 하시면 되고 2명, 1명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장애인 확인 마찬가지로 아니요, 예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입학 전형 여부 선택 같은 경우도요. 학생분이 해당되시면 예를 선택하시고요. 아니시면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확인이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자금 유형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분들이 신청하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입니다. 학생 직접 지원형이라는 이 부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국가장학금 2유형과 같이 선택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의가 많이 오곤 하는데 선택은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같이 있는 이 칸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분께서 학교라든지 근로기관에서 근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국가교육 근로장학금도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확인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러닝 이수 페이지가 떴는데요. 여기서는 학생분들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 이러닝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필수라는 이 페이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읽어주시고 모두 읽으셨으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본인 계좌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신규로 학생분이 국가장학금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좌가 없으실 거예요. 체크를 하셔도. 이런 경우에는 신규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금주는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은행은 본인이 쓰시는 은행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도 본인 은행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용하실 계좌번호를 선택하세요 라는 칸을 누르시면 지금 등록 계좌에 계좌가 입력이 돼 있어요. 밑으로 내리셔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학생분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을 하는 페이지예요. 이제 보시면 제 이름으로 신청이 돼 있고 국가장학금 1유형을 체크를 하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맞게 신청을 하신 건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제출 서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팝업 창이 뜨면 내용을 읽으시고 맨 밑에 있는 동의함 전체 체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세요. 동의가 완료됐고요. 밑에 있는 금융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동의를 보시겠습니다. 내용 확인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팝업 창이 뜨면 읽어보신 후에 동의함 전체 체크를 클릭하시고요.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가구원 제공 동의 주의사항을 내용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팝업 창이 뜨면 내용을 읽으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로 학자금 신청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USB에 있기 때문에 USB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되었어요.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가 되셨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직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출이 필요하고요.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가구원 동의가 미동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가구원 동의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니까 이따가 설명을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는 서류 제출하는 방법과 가구원 동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 또한 결혼을 하셨으면은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결혼을 안 하셨을 경우에 양쪽 부모님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장학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요. 왼쪽에 소득기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하기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라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하는 그 내용을 클릭을 하셔서 읽어주시고요.
왼쪽 맨 밑에 있는 동의함 전체 체크를 눌러주시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명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면 배우자의 성명을 쓰시고요. 주민번호를 쓰시면 되고 저는 아버님의 성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까지 입력을 완료하고요. 실명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동의를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동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미혼이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기혼이신 경우,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요.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를 하시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는 그 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장학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요. 밑으로 내리시면 서류 제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서류 제출 현황을 클릭을 하시고요. 본인이 장학재단에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기혼이신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라든지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장학재단에 추가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서류 제출 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만약에 학생분이 가지고 계시면 스캔을 하셔서 파일을 업로드를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파일이 깔려 있을 경우 파일을 체크를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를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동의하는 방법과 서류 제출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한번 신청을 이렇게 혼자서 진행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남은 그 학기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장학금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